셀프 웨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소규모 웨딩을 계획하고 있거나 셀프 웨딩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마칠 라이프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6박 7일 동안 제주도로 신혼여행 다녀온 영상은 이제 다 업로드가 끝났고요.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절약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브이로그처럼 촬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 셀프 웨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먼저 찍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감기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낫질 않더라고요. 촬영을 찍을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안 찍으면 너무 딜레이 될 것 같아서 목소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어쨌든 셀프 웨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소규모 웨딩을 계획하고 있거나 셀프 웨딩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결혼식 때 드는 비용 문제도 있었고,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그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 웨딩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제 주변에서도 지인분들이 셀프 웨딩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분들한테 나중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제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예식장에서 준비하는 결혼이랑 셀프 웨딩으로 준비하는 거랑 비용에서의 큰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셀프 웨딩이 더 비싸게 먹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보통 셀프 웨딩이라고 하는 그 셀프는 진짜로 신랑 신부 둘이서만 딱 준비하는 그 셀프가 아니라, 예식장이 아닌 어떤 특수한 장소를 빌려서 거기를 결혼식장 느낌이 나게끔 예쁘게 꾸미고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꾸미는 게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업체를 끼고 디자인을 맡기게 되거든요. 생화로 이용해서 꾸미면 엄청 화려해지고 이쁘거든요. 그래서 생화로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이게 기본 300만 원부터 거기서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예쁘게 꾸미려면 500, 600, 700까지 그냥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셀프 웨딩은 이런 업체들을 일절 쓰지 않고 진짜 신랑이랑 저랑 둘이서 준비하는 찐 셀프 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꾸며주는 것도 꾸며주는 건데, 결혼식 하면은 진행 순서가 있잖아요. 진행해주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용은 많이 아낄 수가 있었죠. 저희는 일단 둘 다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일하고 서울에서 지내니까 장소 알아보고 하려면 너무 멀리 경기도 지역이나 외곽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해결을 하자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출장 뷔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규모가 저희한테 맞는지를 먼저 체크를 했었어요. 안쪽에는 뷔페를 진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뷔페를 준비할 때 그냥 뚝딱 하고 바로 진열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담아가지고 약간 데울 수 있는 거는 데워가지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밖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봤었어요. 밖에 테라스나 마당 같은 거 있는지를 체크했던 거죠. 또 이게 출입문이랑 너무 붙어있으면 하객분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신랑 신부 입장 거기로 해야 되는데 엄청 어수선하고 집중도 안 되잖아요. 분위기도 안 살고.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도 같이 봤었어요. 두 번째는 강매가 없는 매장인지 확인했어요. 구경을 갔는데 사이드도 좋고 다 좋아, 분위기도 좋은데 거기에 있는 메뉴를 하객 인원수에 맞게 하나씩 주문을 해야 된다. 카페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음료를 인당 하나씩 주문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강매는 안 하는 곳 수로 했고, 세 번째로는 대관 장소 인테리어랑 분위기를 유심히 봤어요. 특히 저는 제일 유심히 봤던 부분인데, 왜냐면 저는 그 장소를 꾸며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충 보면은 어떻게 꾸며야겠다, 이게 사이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곳이면 힘드니까 조금만 이렇게 꾸며도 분위기가 좀 나겠구나. 천장도 너무 높고 막 이러면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천장이 너무 높고 하면은. 그래서 아무리 좀 꾸며도 이게 사이즈가 너무 넓으면 좀 휑해 보이고 텅 비어 보이니까,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사이즈가 맞는 매장을 찾으려고 열심히 서칭을 했었죠. 일단은 분위기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객수를 저희는 50명으로 정했었거든요. 그 50명이 다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랑 체어가 있는지, 그리고 매장의 구도, 어떤 매장은 낮은 담 같은 게 중간중간에 계속 있거나 중간에 너무 큰 기둥이 세워져 있거나 이래서 저희가 식을 하면 주인공들이 가운데 있고 하객분들이 주위에 앉아서 다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려지면 보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아예 센터를 중심으로 뻥 뚫려 있는 공간을 선호했었어요. 야외에서 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긴 했었는데 저희 결혼식은 이제 10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좀 추울 것 같기도 했었고, 해가 지면 사진도 잘 안 나오고 비 오면 완전 망해버리는 거니까 일단 야외는 스킵 해놓고 무조건 실내에서 하자. 또 주차장 문제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하객분들이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만큼 주차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야지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서울이 아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약간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진행했던 카페에는 주차장까지는 없었던 카페였어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 주변에 있는지 체크했고, 그걸 실제로 청첩장에도 안내를 했었어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야 되고, 주변에는 공영 주차장 위치 여기다. 그래서 좀 여기랑 가까운 곳을 찾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걸 빼먹을 뻔했는데, 매장에 마이크 되는지, 저희가 마이크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한번 한다고. 그래서 마이크가 기존에 있는 곳이고 스피커도 잘 나오고, 그리고 USB에 음악 같은 거 담아가면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조작이 가능한지도 봤었어요. 스크린까지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확인은 하긴 했는데 쓰진 않았었고,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점이 많아서 이런 거를 다 보시면서 직접 가보시고, 가면은 거기서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진도 찍으시고, 나중에 지나면은 까먹어요. 여기 어땠지? 이렇게 하면서 까먹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느낌은 어땠다 뭐 이런 것도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초이스 하실 때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헤어, 이거는 진짜 예식장에서 하면 편한 게 거기는 어느 정도의 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초이스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냥 진행을 하면 되게 일사천리로 쭉쭉쭉 가는데, 이게 좀 돈이 많이 든다고 전 알고 있었어요. 예식장 빌리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진 않는데 스드메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스튜디오 촬영은 웨딩 스냅 사진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일단 저희가 예식장 느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스튜디오 촬영도 별로 선호하진 않았었거든요. 뭐랄까, 너무 화려하고 이쁘게 나와야 하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정리가 돼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친근감 있고 약간 개구지 느낌으로 조금 더 내추럴하게 사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저희가 셀프 웨딩이다 보니까 그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예전에 친한 커플이 결혼한다고 제주도 가서 스냅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도와주러 저희가 같이 갔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자연 풍경에서 찍는 게. 근데 저희는 제주도까지 가서 찍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고, 됐고, 서울에도 이쁜 장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찍자 해서 인스타로 서칭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스냅 촬영 작가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딱 웨딩이면 웨딩 이렇게 컨셉 잡아서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드레스, 일단 웨딩 드레스는 제가 웨딩 드레스 보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딱 거기까지였지, 그거를 내가 막 입고 싶고 입어가지고 좀 한번 뽐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은 든 적은 없었어요. 보는 거 그냥 그 자체를 좋아했지, 보통은 여자가 태어나서 결혼식 한번 하는데 웨딩드레스 입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데에는 별로 욕심이 없었어요. 이거는 좀 성향의 차이기도 하니까 그냥 원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번이잖아요.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드레스는 그래서 그냥 중고는 당근마켓에서, 당근마켓에 웨딩드레스라고 검색하시면 생각보다 많이 뜨거든요. 그냥 드레스 쳐도 되고. 근데 원하는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는 좀 계속 찾아봐야 돼요. 저도 엄청 많이 찾아봐서 저한테 딱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웨딩드레스를 안 하는 대신에 드레스용으로 입을 수 있는 느낌의 원피스를 3벌을 샀었어요. 한 벌은 본식용, 나머지 2개는 촬영할 때 2가지 컨셉으로 나눠서 입으려고 총 3벌을 샀었습니다. 남편은 정장이 하나도 없던 상태여서 하는 김에 맞추자 해서 본식 때는 블랙 계열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브라운 계열의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의 컨셉으로 맞춤 정장 2벌을 했었습니다. 구두도 둘 다 중고로 샀어요. 저도 웨딩 슈즈를 당근마켓에서 샀었고, 오빠 거도 제가 당근마켓에서 찾아줬어요. 그래서 드레스는 이렇게 끝
끝났고, 헤어 메이크업은 촬영할 때 받는 거랑 본식 때 받는 거 두 번이 있어야 되잖아요. 촬영할 때는 사진 작가님이랑 제휴된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휴된 업체도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촬영하기 전에 그 샵에 들러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본식 때는 제가 따로 출장 메이크업을 불렀었어요. 당근마켓 아무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보게 됐거든요. 되게 이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예약을 하고 저렴하게 좀 할 수 있었죠. 다음은 예식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막막하니까 제 얘기를 듣고 참고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틀은 결혼식 몇 번 갔다 오면은 다 비슷하잖아요. 아시죠? 저희도 그 순서를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뺄 거는 좀 빼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냥 넣고 싶은 거를 넣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신랑 신부 입장 하죠. 그 다음에 서로한테 신랑 신부 둘이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 다음에는 신랑 신부가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 거진 뭐 편지 읽기나 노래 부르는 거 이걸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1부로 끝내려고 했고, 2부가 있었는데 2부 하기 전에 식사를 미리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2부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으로 저희 신랑 신부도 같이 앉아서 부모님이 저희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신랑 신부 들러리가 저희한테 써준 편지 같은 거 직접 낭독해주는 시간도 가졌어요. 마지막으로는 하객분들, 저희가 손편지를 따로 준비해서 밥 드실 때 짧게 써달라고 조그만 엽서 같은 거를 돌렸어요. 그 엽서를 한 장씩 꺼내서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순서로 갔었어요. 저희 결혼식에 초대한 50명의 하객분들은 진짜 한 분 한 분 다 소중했던 분들을 초대를 한 거라서 이분들한테 진심으로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뭔가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만 각자가 원하는 컨셉은 좀 다른 거니까 제 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일단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순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은 식사 대접인데요. 식사는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뷔페 말고 1인 1음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저희 예식 순서도 있고 그래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중간에 음식을 테이블에 놔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뷔페가 낫겠다 해가지고 출장 뷔페를 불렀고, 그냥 식당이나 급식 같은 뷔페 말고 약간 파티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뉴들도 있고, 예쁘게 DP를 해주는 그걸 케이터링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진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케이터링 뷔페도 맛도 중요하긴 했는데 저는 분위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꾸미는 것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업체로 골랐었어요. 한 3군데 정도 비교를 했었고, 직접 가서 시식할 수 있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로 직접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음료는 뷔페에서 해주는 거 말고 저희가 직접 사서 진열을 했었어요. 그게 더 저렴하니까. 그 다음은 장소 꾸미는 거, 어떻게 꾸몄는지. 이거는 진짜 성향에 맞지 않으면 약간 힘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서도 말했지만 저희는 업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0에서부터 그냥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일반 결혼식도 준비할 게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없고 예민해지고 하는데, 셀프 웨딩은 하나 고르면 이거를 어디서 살 건지, 얼마에 살 건지,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것저것 많이 하기보다는 분위기 잡아줄 포인트 크게만 꾸미시면 충분하세요. 초반에는 저도 막 조화 같은 거 중고로 깨작깨작 모았었거든요. 근데 합쳐보면은 다 중구난방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하나도 못 썼거든요, 그렇게 샀던 조화들은. 통일감을 줄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아이템을 한두 개 골라서 그걸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전부 꾸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장소 선정할 때 정말 느낌이 좋은, 예쁘고 조명도 약간 더 좋은 그런 곳인지를 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분위기를 중요하게 봤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업체랑 같이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건 미리 스케치가 되어 있는 리스트들을 신랑 신부한테 딱 보여줘요. 그러면 신랑 신부가 이걸로 할게요, 여기는 노란색으로 칠해주시고 저기는 좀 보라색으로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쭉쭉 되겠죠. 저희가 했던 셀프 웨딩은 도화지부터 사야 돼요. 도화지부터 사러 문구점에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도화지 사고 백지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스케치를 하나씩 이렇게 그어보는 거죠. 그었다 지웠다 그었다 지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과정이 제일 막막했었어요. 제일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런 과정이 재미가 있으니까 잘 했던 거고, 나만을 위한 그 시간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연출을 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소 선정하실 때 거기 분위기 어떤지 잘 보시면서 고르시면 무리 없이 그래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꾸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기 진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구성원을 꾸려야 돼요. 스태프들을 양성을 해놔야 돼요. 대본 쓰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중간중간에 더 디테일하게 이 타이밍에는 이거 해야 되고 이 타이밍에는 이거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한 번씩은 작성을 해보셔야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레포트를 만들었었어요.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직접 그날에 프린트 해와가지고 제공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당일날 리허설 하기 전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인솔을 해갔었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카메라맨, 저희 결혼식 날 아침부터 셀프 웨딩 준비하는 거 과정 쭉 끝까지 찍어주실 카메라맨 섭외했었고, 그 다음에 짐도 같이 옮겨줄 사람이 또 한 명 필요하니까 그분도 섭외를 했었고, 그분한테 결혼식 때 마이크 전달해주는 역할도 부탁을 했었고, 제 친오빠한테는 음악 담당, 노래 타이밍에 맞게 틀어주고 끊어주는 거 부탁했었고, 1, 2부 나뉠 때 중간에 구도를 조금 바꿨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구도 바꾸는 거 알려주고 이거 좀 중간에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촌 언니도 도와주러 왔었는데, 사촌 언니랑 형부는 하객들 오면은 축의금 같은 거 받고 하객 명단 체크해주는 거, 그리고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문 열고 닫아주는 거 부탁했었고요. 진행자 맡아주실 분한테도 그분도 알아서 대본을 직접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서 저희랑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이런 결혼식 진행 순서 정할 거 정하고 뺄 거 빼고 같이 토의하면서 입을 맞췄었죠. 이런 분들이 대관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다 오셔가지고 꾸미는 거 다 도와주셨거든요. 그날은 그냥 저희 위해서 하루를 저희한테 주신 그런 날이었죠. 셀프 웨딩은 지인분들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절대 신랑 신부 2명이서만은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몇몇 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염려를 해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용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